안녕하세요. 앱오토데일리 박상호 기자입니다. 네, 최태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남한산성에 나와 있고요. 저희 뒤로 보이시는 차가 있죠? 네, 바로 벤츠 S클래스를 저희가 시승하러 왔는데, 네, 저희가 벤츠 S클래스의 560 차량을 저희가 한 5월인가 6월에 한번 탔었어요. 네, 한 6월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네. 6월. 그런데 저희가 또 S클래스 또 타는 이유가 바로 이 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 엔진이고요. 네, 400D 모델입니다. 네, 그동안 S클래스 디젤 라인업, S클래스 디젤 라인업을 보면은 350D 다음에 뭐 450D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네, 즉 350D 다음에 이 400D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 투입되면서 이 400D가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참고로 이 400D 심장은 350D의 심장하고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심장은 똑같은데 그것보다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위주로, 그러니까 이 400D의 주행 성능하고 네, 그리고 이 승차감이 과연 어떨까, 디젤차임에도 불구하고 S클래스다운 승차감을 보여줄지 저희가 그것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등판 성능 같은 거, 네.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음. 디젤이다 보니까 네. 좀 토크가 네. 생명이잖아요. 네. 디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알기로도 350D에서 400D로 넘어가면서 네. 출력이랑 토크가 소폭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 350D도 뭐 워낙 뭐 괜찮은 기본기가 좋은 차량이었지만 네. 그거에 중점적으로 네. 거기다 더 음. 출력과 뭐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된 이 400D의 어떤 네. 등판 능력, 네. 와인딩 코스를 네. 통해서 네. 뭐 등판 능력이 어떨지 네.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디자인은 이전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보다는 주행 성능에 좀 측면에 좀 중점적으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이 S400D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기존 350D와 400D의 뭐 간단한 차이점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좀 출시된 지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앞서 그 560 시승하면서도 디자인을 좀 설명을 드려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 크롬 두 줄로 이루어진 크롬바가 이 세 줄로 연결된 거, 더 웅장함을 강조시킨, 이게 원래 기존에 마이바흐에 적용되던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이제 S클래스에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제 마이바흐에 들어가던 라디에이터 그릴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웅장하고 더 위험 있고 더 중후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또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드램프인데요. 기존 S클래스는 이 DRL이 한 줄이었죠. 이 기역자로 꺾이는 이 라인이 한 줄로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방향 지시등이 또 한 줄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싹 바뀌고 세 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벤츠가 정말 잘한 게, 기존의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가 너무 다 닮아서 뭐 디자인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다,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무마시키는, 그래서 C클래스는 한 줄, E클래스는 두 줄, 뭐 S클래스는 이렇게 세 줄로 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또 이제 이 안쪽에 그래픽 레이아웃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메인 헤드램프와 이 상향등까지 조절해주는 이 헤드램프 내부의 어떤 디테일 구성이 달라졌고요. 그 아래 범퍼도 이 범퍼의 어떤 라디에이터 인테이크 홀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이바흐, 현재 페이스리프트 된 마이바흐에도 적용이 되는 그 범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인테이크 홀이 여기서 한번 꺾이고 또 분할이 돼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 크롬바가 적용이 돼서 이 조그만하게 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하나의 통짜로 크게 이어놔서, 이 하나 크게 이어지면 자칫하면 더 단조롭고 뭔가 밋밋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게끔 이 크롬 포인트를 길게 둬서 조금 더 차체가 무게감 있고, 이 뭔가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낮아 보이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플래그십 세단다운 어떤 기품, 그런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 라인을 배치를 했습니다. 전면부는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고요.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측면은 기존 S클래스 벤츠를 좋아하시던 분들이나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측면을 보시면 한눈에 350D의 차이점과 이렇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 번에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기존 350D는 롱 휠베이스가 없었습니다. 롱 휠베이스가 없었고 숏베이스인데 이 400D부터는 롱 휠베이스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과 마찬가지로 롱 휠베이스 모델이 들어가서 이 문짝이 훨씬 길어지죠. 네, 문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실내 공간이 월등히 넓어졌고요. 뭐 가솔린이랑 똑같습니다. 뭐 엔진 빼고는 뭐 측면에서는 그 부분, 뭐 휠도 뭐 기존에 뭐 S350에 들어가던 그 휠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 크게 달라진 점 없습니다. 뭐 휠베이스가 늘어난 거, 롱 휠베이스가 추가됐다는 점 빼고는 측면은 역시 뭐 달라진 건 딱히 없고요. 또 후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후면부에서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뭐 전면부가 가장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후면부인데, 후면부에서는 일단 여기 400D 레터링, 400D 350D가 아닌 400D가 새로 신규 트림이 생겼고요. 그리고 일단 또 테일램프가 기존에는 이렇게 얇게 세 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면발광식으로 해서 E클래스처럼 이 안에 좀 뭔가 별이 반짝반짝 뭐 빛나는 듯한 이런 그래픽을 적용을 해서, 또 앞에 헤드램프 DRL도 세 줄이듯이 테일램프도 세 줄로 일맥상통하는 그 세 줄로 변경이 됐고, 이게 이제 미등입니다. 미등이 세 줄이 들어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렇게 두 줄이 더 추가가 돼서 5줄이 총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테일램프 그래픽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어 범퍼의 디퓨저랑 이제 머플러 팁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투톤 타입이 아니라 이제 이 바디와 일맥상통 전체적인 바디 컬러 원톤으로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약간 사각형 형태, 각진 형태로 머플러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변경되면서 이 크롬 머플러 팁이 이제 크롬이 이제 가로바로 더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또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크롬 라인을 쭉 배치를 했고요. 크롬 라인이 쭉 가면서 이 머플러 라인을 전체적으로 감아줬어요. 원래 기존에는 이 아래쪽만 뭐 감싸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렀고, 이 머플러도 기존의 각진 형태에서 좀 더 라운드진 부드러운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후면부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워낙 기존의 S클래스가 기본기도 좋고 디자인이 워낙 뛰어난,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디테일을 조금 더 향상시켰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실내 인테리어로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도 뭐 기존 S클래스의 어떤 전체적인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디테일 정도만 살짝 변경했어요. 실내에는 뭐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뭐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스티어링 휠이 기존 S클래스는 투스포크였어요. 기존에 여기만 스포크가 있고, 두 개의 스포크 제외하고는 이 3스포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라인이 없고, 전체적인 우드 그레인이 이렇게 줄을 이었는데, 신형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3스포크로 변경이 됐고,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변경된 거, 소재 변경이나 이런 부분, 디자인이 변경된 거, 스티어링 휠이 일단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또 차이점, 기존의 S클래스는 뭐 저희가 앞서 560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분할이 되어 있었어요. 이 12.3인치 이 디스플레이 두 개가 완전히 나뉘어서 이 프레임이 이제 있었는데, 이 틀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일체형처럼 보이게끔 기존에 나뉘어있던 그 분할된 어떤 그 파티션을 제거를 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의 어떤 이 면처럼
전체적인 어떤 디스플레이처럼 12.3인치가 두 개가 아닌 전체적인 어떤 이 디스플레이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기존 S클래스랑 뭐 바뀐 점은 없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뭐 바뀐 건 없고, 앞서 설명드렸던 뭐 S560이랑 비교를 하자면 좀 이 군데군데 퀼팅 패턴이 좀 없어졌다는 점, 여기 부분과 이 도어 패널에도 보통 이제 퀼팅이 들어가거든요. 뭐 디지뇨라고 하죠. 벤츠에서는 이 인테리어 상위 옵션 트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디지뇨 이 퀼팅 패턴, 마이바에도 들어가는 옵션인데 퀼팅 패턴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시트에도 보통 퀼팅 시트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을 제외하고는 뭐, 그리고 뭐 컬러, 뭐 이 우드의 어떤 뭐 종류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뭐 소재면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는 뭐 기본 S클래스가 워낙 기본기가 좋고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뭐 소재면에서 뭐 S560, 460, 뭐 S400, 350D 뭐 이런 식으로 뭐 트림이 나뉘더라도 소재에 있어서 크게 뭐 어디서 원가 절감하고 뭔가 좀 저가형의 어떤 마감재를 쓰고 그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뭐 워낙 S클래스에 더 집중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벤츠이기 때문에 이 S클래스는 뭐 기본적으로 워낙 좋습니다. 뭐 기존에 비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고급 사양으로 변경했다는 점, 디자인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경했다는 점, 그 점만 제외하면 기존의 S클래스랑은 완전히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또 중점적인 거는 일단 뒷자리인 것 같아요. 기존의 S클래스 350D는 숏바디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롱휠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좁았어요. 레그룸이 생각보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S400D의 신규 트림이 신설이 되면서 추가가 되면서 롱휠 베이스가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그래서 S460, 기존에는 S400 뭐 아니면 뭐 500이겠죠. 500을 대체하는 460, 600을 대체하는 560. 그 가솔린에서만 롱휠 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400D 디젤에도 이제 롱휠 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560 뭐 가솔린 모델을 뭐 꼭 필요치 않은 사람들, 그런 이 오너분들이 뭔가 유류비도 좀 생각하고,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이긴 하지만 뭐 유류비도 좀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디젤 뭐 직접 운전도 즐기시지만 가끔 이제 뭐 슈퍼 드리븐 용으로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400D를 좀 보시면 아마 좀 최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단 350D 밖에 없었지만 이 400D를 추가하면서 롱 휠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실내 공간도 기존에 뭐 뒷좌석도 기존 S클래스 롱 휠베이스나 뭐 이런 부분이랑 다 동일합니다. 뭐 구성도 그렇고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다른 소재면, 그리고 뭐 400 디젤이라고 해서 뭐 차급을 뭔가 지금 옵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등을 두거나 좀 뭔가 좀 제외하거나 이런 거 없이 기존의 가솔린 롱 휠베이스랑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뭐 디스플레이도 시트에 뭐 장착해서 더 고급스럽게 한 것도 동일하고요. 또 파노라믹 선루프에 뭐 여기에 이제 거울, 화장 거울이 뭐 적용된 거,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옵션이 들어가면 여기 중간에도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기존의 뭐 가솔린이나 뭐 기존 S클래스랑은 실내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실내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디자인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주행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고속 주행이랑 뭐 산길, 간단한 와인딩 도로를 통해서 이 S클래스의 어떤 고속 주행 능력, 뭐 디젤이니까 가솔린에 대비해서 뭐 얼마나 정수성이 뛰어난지, 그리고 산을 주행을 하면서 등판 능력, 얼마나 가속성이 우수하고, 디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크가 좀 메인 관건이겠죠. 그래서 일단 등판 능력이랑 코너링, 와인딩 코스를 통해서 코너링, 롱 휠 베이스다 보니까 기존 숏 베이스에 비해서
코너링이 얼마나 뭐 기존 가솔린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일단 제원은 똑같으니까. 그래도 코너링이 얼마나 뭐 달라졌는지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이 S클래스 400D의 성능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관이랑 실내 디자인을 다 촬영하고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할 텐데 네. 저희가 여기 남한산성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남한산성은 다들 아시겠지만 입구까지 이 와인딩 코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와인딩 코스를 일단은 한번 경험해보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벤츠 S클래스 400D를 타고 지금 하남 만남의 광장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400D 같은 경우에는 이 S클래스가 지난해 말 정도였죠. 이 페이스리프트가 투입이 되면서 그와 함께 새롭게 디젤 모델 중에서 투입된 400D입니다. 이 400D는 그 지금 S클래스의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350D와 비슷한 엔진, 뭐 비슷하다기보다 거의 똑같은 엔진이 탑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렬 6기통 3.0L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350D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최고 출력이 좀 다릅니다. 이 400D 최고 출력은 한 340마력 정도 되고 350D의 최고 출력은 한 280 정도, 286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50 정도, 그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확실히 이 400D가 올라가긴 했지만 연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D의 연비는 12.3km 리터인데 350D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최고 출력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기량이랑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 힘의 차이에서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디젤 엔진인 거를 감안해도 가솔린처럼 워낙 부드럽고요. 아이들링 상태에서 이제 신호 대기 중이나 이럴 때 좀 디젤인 것이 조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만 유입은 실내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유입은 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 주행하는 이 느낌에 있어서는 가솔린으로 좀 착각할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정말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디젤인데 지금 조수석에 앉아있는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그 진동이라든지 또 소음이 그냥 가솔린 엔진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디젤의 어떤 그 엔진 소음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방음 처리를 좀 잘 해냈을 수도 있겠죠. 좀 우회전하시고 판교 좀 빠지셔야 돼요. 판교. 물론 그게 어쨌든 방음 처리가 좀 잘 되긴 했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방음 처리했겠지만 그래도 디젤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소음이 그런 걱정이 했었는데 역시 S클래스답게 조용합니다. 조용한 편이죠. 디젤 치고. 그리고 보통 주행하거나 이 정차 시에 이 스티어링 휠로 진동이 조금 유입되기 마련인데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하고 되게 부드러운 세팅인 것 같아요. 방음 방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상당히 멀리서 들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진동이랑 소음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노면 소음은 조금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디젤에서 엔진에서 오는 어떤 소음이라는 진동은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 고속도로니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네. 지금 밟고 있는 거죠? 너무 조용한데? 이게 지금 속도가 앞에
좀 차들이 많기는 한데 네. 지금 이제 거의 한 100km 정도에 도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100km인데 이 정도면은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디젤 엔진인 걸 네. 감안해도 아니 왜 S클래스를 살 때 왜 디젤 엔진을 살까? 네, 라고 했을 때 진짜 궁금증이 있었는데 좀 아무래도 의문이 네. 좀 들죠. 네. 네. 보통 이제 가솔린 엔진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더군다나 네. 한 브랜드의 기함, 플래그십 네. 세단의 네. 그런 모델을 디젤로 사기에는 조금 그렇죠. 좀 시선이 좀 그렇죠. 네, 근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젤 모델이 가솔린 모델 못지않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마 지금 이 400D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디젤 엔진 치고는 조용하면서도 또 디젤 엔진의 다운, 네. 엔진다운, 제 엔진다운 아주 파워풀함도 보여주고. 네, 토크가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 S클래스 디젤 모델이 그렇게 판매가 잘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도 이 S400D가 추가되고 나서 기존 350D보다 이 400D가 엄청난 이 만족감과 이 고객들이 좀 되게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플래그십 세단이라도 이 유류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약 그렇기 때문에 350m 350D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인데 그 350 디젤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이게 플래그십 세단인데 굳이 350까지 내려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그렇죠. 이 급에 있어서 좀 뭔가 잠시 후 언밸런스한 느낌이 신호원 있었는데 네. 400D로 오면서는 그런 느낌이 좀 위화감이 좀 되게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유류비도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가솔린 못지않게 정숙하고 또 토크기 때문에 디젤이기 때문에 토크가 높아서 또 주행 느낌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좀 어떤 뭐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좀 어떤 뭐 펀드라이빙 좀 가능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정숙하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가솔린보다 이 디젤 이 400D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아닌가. 더군다나 뭐 기존 350D 같은 경우는 이 롱힐 베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400D는 롱힐 베이스가 생겼어요. 롱힐 베이스일 뿐만 아니라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또 사륜구동 포매틱까지 장착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굳이 뭐 S460 뭐 휘발유 가솔린 엔진이나 뭐 560까지 갈 이유가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이 모델이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어쨌든 350D 다음에 이제 400D가 이제 했는데 잘하면은 이 S클래스 내부에서 이 디젤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요새 이제 디젤 차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그렇죠. 나빠져서 네. 타 브랜드 때문에 좀 네. 많이 인식이 나빠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 디젤 차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이렇게 깎아 내릴 수가 없는 그렇죠. 이건 거라서 정말 인정할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어서 네. 그래서 이 디젤 차의 인기가 뭐 네. 물론 이제 친환경차가 이제 인기가 올라가면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당분간 그러니까 디젤 차가 판매가 완료될 때, 판매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수요가 수요가 꽤 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S 클래스 지금 이 400D가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네. S 클래스의 어떤 판매량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어떤 디젤 차에 대한 판매량도 조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저희가 이제 여기 어디야 뭐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 네. 저희가 계속 이제 고속 주행을 하다가 이제 와인딩 코스도 이제 주행을 할 겁니다. 네. 주행을 해서 할 텐데 이 디젤 차에서 뭐니 해도 이 토크가
토크가 중요하거든요. 토크. 그렇죠. 토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 와인딩 코스에서도 이 등판 실력이 어떨지. 네. 더구나 이 롱힐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차체가 좀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뒤가 잘 따라오는지가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롱 베이스, 롱 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등판 능력이 있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와인팅 코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등판길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소음이 안 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네, 소음이 좀 나긴 나고. 확실히 이 평지 달릴 때보다는 좀 소음이 더 두드러지는 느낌이에요. 네. 확실히 소음이 더 크게 유입이 되고 이걸 힘은 나쁘지 않네. 네, 힘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이 언덕에서 올라갈 때 딱 들려오는 엔진음이 그렇게 듣기 좋은 사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거슬리는 느낌인데 그 약간 좀 이런 말하기 좀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작 밟아보면 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여유가 있는데 이 엔진 사운드 때문에 뭔가 힘이 좀 붙이는 듯한 느낌이 좀 맞아요. 네. 뭔가 착시 효과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소리가 좀 그러네. 네, 이 부분이 되게 아쉽네요. 뭔가 네. 이 부분은 엔진 사운드가 뭔가 지금 여기는 이제 내리막길인데 확실히 이게 저속에서 네, 가속을 이제 하려고 이제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 엔진 소음이 조금 나네요. 네, 엔진 소음이 나고 물론 다른 차에서도 이런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이거 네. S 클래스라서 네. 더 뭔가 네. 좀 아쉽고 네. 더 좀 이렇게 네.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물론 디젤 엔진의 어떤 소음을 최대한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도 아쉬운 거는 아쉽네요. 네. 아쉽고.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네. 굉장히 좀 만족감이 높지만 이 엔진 사운드 하나가 좀 뭔가 이 단점이 굉장히 큰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내리막길에서는 그래도 아까 언덕길 올라갔을 때보다는 좀 덜한 감은 좀 있어요. 확실히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소음이.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소음 얘기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은 전혀 부족한 게 없거든요. 네. 워낙 차가 어. 또 정숙한 것 때문에 네. 디젤 엔진임에도 워낙 정숙해서 네. 더 이 엔진 사운드가 더 부각되는 네.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워낙 정말 근데 이걸 정말 타보시면 이 차가 저희가 뭐 소음 때문에 좀 차가 힘이 없어 보인다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정말 몰아보시면 힘은 남아돕니다. 정말 힘이 좀 여유가 있다. 네. 뭐 정말 남아돈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여유가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이 발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속에서 그 가속을 할 때 네, 1단에서 2단에서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이 시점이 네, 시점에서 나는 소음이 좀 아쉬울 뿐이지 그렇죠. 그 힘이나 이런 거는 전혀 네, 부족한 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감안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듣기로는 나 힘들어하는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보통 다른 이제 S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급의 차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네, 그럴 때 그 차들은 진짜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네. 이 차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얘는 되게 반대예요. 네. 힘은 있는데 힘들어하는 소리를 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독특한. 네. 자 이제 좀 와인딩 코스에서 다시 벗어났고 다시 제가 이 언덕길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 언덕길을 네, 좀 제대로 된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와인딩의 언덕은 사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죠. 해서 그냥 좀 많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평지에서도 네. 지금 여기 평지인데 이 저속에서 속도를 냈을 때 조금 우웅하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네. 조금 우웅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어디선가 울리는 듯한. 네. 근데 이 굉장히 멀리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라 뭐 직접적으로 보통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MVC 대책이 잘 안 된 차량은 직접적으로 뭔가 이 바로 앞에서 엔진 그쵸. 사운드가 들리는 듯한 느낌인데 그쵸, 맞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뭔가 멀리서 뭔가 이 겹겹이 쌓여진 벽 안쪽 멀리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라 뭐 자. 그렇게 뭐 이질감이나 불쾌감은 없어요. 네, 사실 출발을 해보면 딱 지금 30에서 이제 40km 속도가 시속을 넘어갔을 때쯤에 조금 소리가 좀 들립니다. 네. 네. 자, 이제 제대로 된 언덕길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자, 보면 고속 구간에서는 또 나쁘지 않네. 네. 소리가 아예 안 들리네요. 이게 그리고 힘이 정말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건 이- 독특한 경험인데 이거. 이 언덕길을 이렇게 쉽게 올라갈 줄이야. 네. 야, 좋네. 괜히 그러니까 디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속에서 물론 그걸 어떻게 좀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 저속에서의 어떤 소음만 좀 제대로 좀 잡아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점 좀 아쉬워요. 뭐 물론 저속에서 소음이 안 나는 차는 없어요. 네. 근데 이 S클래스의 어떤 특급을 감안하자면 좀 그런 거를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기술이 좀 도입이 됐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조금이나마 네. 조금 더 신경 써줬더라면. 그렇죠. 예.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그 점 빼고는 뭐 등판길에서 뭐 날아다닙니다 네. 이거. 이 정도면. 네. 이 차 크기에 이 그렇죠. 덩치에 그렇죠. 이게 지금 롱바디 또는 그렇죠. 롱바디라서 숏바디가 아니고 롱바디인데 네. 이 정도의 어떤 운동성을 보여준다는 거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진짜. 네. 야. 괜히 이 플래그십 세단 중에 이 왕이 괜히 1등이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이제 다시 차를 이 부분에서 돌려서 네. 다시 한번 언덕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돌려야 될까요? 여기서 좀 돌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게 20에서 40으로 속도를 올리려고 하기 위해서 가속을 했을 때 네. 이 디젤 엔진의 소음이 이게 나요. 그렇죠. 어김없이 또 나네요. 네. 딱 그 특정 구간에서만 나요. 예. 그 외에 속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딱 탄력 붙어서 붙기 시작하면 네. 금세 사라집니다. 네. 그... 그러니까 한 시속 40km 이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속 구간에서의 어떤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어서 네. 그거 소음을 나고 시속 40km 이상에서는 조금 이제 소리가 좀 덜하고 네. 그리고 이런 이런 언덕길에서 올라갈 때도 소리가 좀 납니다. 네. 네, 그 점이 조금 그런 게 있고요. 네. 기분기가 워낙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 성능은 어떻게 뭐 진짜 뭘 어떻게 뭐 깎아내리려고 해도 깎아내릴 네. 수가 없어서 워낙 좋으니까. 정말 만족감이 큰 차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이 괜히 S400D가 이게 호평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좀 벤츠 이 S클래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네. 저속에서의 소음을 좀 어떻게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좀 사운드가 네. 사운드를 조금 듣기 좋은 사운드로. 그렇지. 네. 무슨
무슨 이것보다 차급 낮은 차의 엔진의 어떤 소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이 차량은 3.0 디젤인데 뭔가 차는 잘 나가지만 소음은 2.0 달을 장착한 듯한. 나는 1.6 같아. 굉장히 큰 이질감이 좀 있어요. 네. 그 부분 제외하면 네. 네, 정말 좋습니다, 이 차.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지턱도 네.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거든요. 네. 이만큼 진짜 기본기가 좋은데 이 S클래스 급을 감안하면 이 정말 저속에서 아쉽죠. 나는 소음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등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게.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와이닝 코스를 한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저희가 잘못 들었을까봐.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선 났는데 저기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계속 이제 저희가 돌려보는 건데. 네. 좀 확실한 네. 정보를 좀 드리기 네. 위해서. 네. 네. 역시 부드러워요, 진짜. 차라리 이 배기음을 무슨 뭐 액티브 뭐 이런 거 사운드 네, 이런 액티브 걸로 사운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어. 좀 뭔가 가상의 엔진음을 그치. 만들어냈으면 조금은 더 뭔가 이 위질감이 덜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네. 이렇게 이런 곡소구간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더라도 전혀 그냥 뭐 힘들어하지 않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나가고 이렇게 방지턱을 할 때도 이거 굉장히 튕김이 없어요. 네. 그냥 일반도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꿀렁하고 네, 맙니다. 네, 진짜. 네. 대박이네요, 진짜. 진짜. 보통 일반 차들은 저게 둔탁하게 쿵 하면 쿵 하면서 이 높낮이 이 변화가 굉장히 큰데 맞아. 차가 그냥 들썩이거든요. 일반 차들은. 맞아. 아니 저런 방지턱 넘어갈 때 만약 혼자 타면은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데 옆에 사람 타면 이게 그렇죠. 괜히 튕기는 거 아니고 불안한데 이러는데 네.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옆에 그냥 누가 타도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아 네. 그냥. 야. 아이씨 아. 미쳤다 이거. 이렇게 좋은 차입니다. 네. 좋은데 이제 소음을 좀 더 스포티하게만 만들면은 네. 아주 딱일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이 오너들을 주로 타는 차라고 하지만 좀 그런 스포티함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더군다나 이 디젤 같은 경우는 이 가솔린 뭐 460이나 560 아니면 뭐 마이바흐 차량에 비해서는 보통 슈퍼 드리븐 차량이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이 오너분들은 보통 이제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도 또 더군다나 이 연령대가 네.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S클래스 하면 네. 아무리 못해도 뭐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뭐 그렇죠. 사장님 회장님들의 이 메인 타겟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30, 40대로 엄청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죠. 40, 50대 맞아요. 이 정도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한 어떤 이 스포티한 주행감 뭐 밟고 싶을 때 밟고 뭔가 누군가를 모실 때 또 정중히 모실 수 있고 그런 차량을 원하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이 세팅값이라든지 그렇죠. 뭐 엔진 사운드 같은 것들을 그렇죠. 좀 조율을 잘 해서 하면 훨씬 더 네. 좋은 어떤 판매량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죠. 더 호평을 네. 받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배기음을 좀 스포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네, 그런 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S클래스가 무조건 50대, 60대 또는 정말 대기업 회장을 꼭 뒤에 태워야 되는 네, 그런 차가 아니라 어떤 그런 스포티함을 좀 더 넣어주면은 그렇죠. 물론 S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유함이 좀 사라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요새 그런 거를 혹시 별로 신경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많이 옅어졌죠. 맞아요. 그런 게 네, 뭔가 네. 좀 그렇게 뭔가 딱 네. 플래그십 세단은 이래야 돼.
스포츠 세단은 이거야. 그렇죠. 이렇게 뭔가 딱 나눌 때는 네. 이미 좀 한참 네. 지났고 요즘 또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좀 보완이 된다면 네. 정말 S클래스 지금도 좋은데 네. 그것까지 된다면 네. 정말 더할 나위 없겠네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이닝 코스까지 저희가 이제 주행했습니다. 네. 같이 이제 보셨긴 알겠지만은 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저속에서의 소음이 조금 아쉽다. 네. 나는 왜냐면 안 날 수는 없는데 다른 차급에서도 저속에서 소음이 나긴 합니다. 특히 이제 등판을 할 때나 엔진 어쨌든 힘을 줘야 할 때, 네. 엔진에 힘을 줘야 할 때는 당연히 힘이 그 소리 나긴 하는데, 음. 근데 그 소리가 이 S 클래스와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뭐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줄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디자인 워낙 엔진이니까. 뭐 엔지니어 분들이 네. 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뭐 크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점이 좀 아쉽지만 그런 거를 조금 S 클래스 좀 답게 만약에 네. 못 줄일 거면 차라리 정말 스포티하게라도 네. 만들어서 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는 뭐 전혀 뭐 정말 S 클래스다운 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네. 만족감이 큰 차입니다, 네. 진짜. 그리고 350D보다 이 400D를 또 이 아무래도 엔진은 똑같지만 뭐 출력도 올라갔잖아요. 연료 효율성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거기다 이 350D 이 레터링과 이 400D 레터링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3으로 시작하는 것과 4로 시작하는 것은 그렇죠. 이 시각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도 다르지. 네, 이 시각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저라면 무조건 이 400D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이 기존의 S클래스에서 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풀체인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품이 3천여 가지가 변경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벤츠가 이 S클래스를 얼마만큼 더 생각을 하고 더 좀 신경을 쓰고 있는지 더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S클래스의 400D를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디젤 엔진의 특유의 어떤 그 진동음이 좀 소음이 좀 거슬리긴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아까 이제 코너링을 저희가 와이닝 코스를 주행했을 때도 저속에서의 소음이 좀 아쉽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만큼 디젤 차의 어떤 한계. 한계를 네, 한계인 조금 이 S 클래스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 S 클래스가 갖고 있는 그 기본기만 생각한다면 네. 이런 소음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음을 조금 줄여줬으면 어땠을까? 네. 왜냐면 S클래스급이라고 한다면 또 더군다나 벤츠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한다면 이런 디젤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네. S클래스가 보여준 기본기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이런 거는 뭐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350D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은 이 400D가 350D보다 더 잘 팔릴 수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최고 출력도 일단 50 가까이 50마력 가까이 대략 54마력 정도가 오르고 네. 토크도 소폭 오르고 네. 거기다가 연비는 그대로니까. 효율성이 네. 좋아져서 네. 연비는 그대로. 그대로니까. 네. 그러니까 마력이 올라가는데 연비가 그대로 나라고 한다면 거의 뭐 효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400D에 대한 어떤 상품성이 350D보다는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네. 당연히 좋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네. 350D를 보러 가신 분들이 네. 350D를 사러 갔다가 네. 400D를 계약하고 나올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네. 어쨌든 350D나 400D나 네. 이 말이 레터링이 뭐 0.5cc 차이가 나는 거지, 네. 500cc 차이 나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는 3.0 디젤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350D와 400D의 네. 어떤 이 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 관점이 네.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네. S500과 600이 갭이 크듯이 그렇지. 350과 400D는 천지 차이예요. 정말.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라도 네. 저는 400D를 추천드리고 싶고 네. 이걸 정말 선택한다고 하셔도 저는 네.
후회 안 하실 거라고 네. 뭐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네,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350D랑 400D의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350D가 한 1억 3천만 그쵸. 원대인데 아무리 붙여도 한 2, 3천만 원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S클래스의 어떤 가격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350D와 400D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더군다나 이게 롱 베이스이기 그쵸. 때문에 롱 베이스라서. 네, 롱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350D랑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네. 350D보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계속 350, 400D를 뭐 추천은 드린다 하지만 물론 그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350D를 선택하든 400D 선택하든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이 400D가 어쩌면 350D를 대체하는 모델이 네, 될 수 있다, 네, 있겠다라고 그렇게, 네. 예,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상품성이 좋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M 오토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